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민행입사 박충규 대표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2023년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총평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올해 사업은 종료됐습니다. 종료됐고 현재 내년도 2024년도 상반기 시작이 12월 달로 예상하고요.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 우선은 2024년도 잠깐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자면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에 따라서 본 기금이 조성이 되는데 하반기 때는 어, 약 2천억 원 예산이 배정이 됐었습니다. 2천억. 2천억 예산이 배정이 돼가지고, 이제, 물론 이제 여기서 보면은 제주특별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는 2천억이 배정이 됐는데, 이게, 저희가 확인했을 때 9월 말 10월 초에, 한 7, 80% 정도가 거의 한 80% 가까이가 소진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부터는 추가 신규로 받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받아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저희가 그냥 단순 상담만 하고, 2024년도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간단하게 관광진흥개발기금이 어떤 건지 한번 내용을 보고,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어, 말 그대로 관광진흥개발기금이에요. 그러니까 관광에 들어가는 시설 자금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그러면 보통 뭐 관광이라고 하면 뭐 야영장, 여행업, 호텔, 뭐 카지노, 콘도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들이 보통 펜션입니다. 펜션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야영장, 그리고 호텔 이렇게 해서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야영장이나 호텔, 관광 펜션인데 주로 이제 펜션이 가장 많고요. 올해도 뭐 저희가 워낙 자문을 했지만 저희가 이 영상을 찍기 전에 대략적으로 자문 결과를 봤는데 어, 전화 온 거는 뭐 100건은 무조건 넘고요. 그 중에서 저희한테 정식적으로 의뢰를 해서 뭐 비용이 이제 의뢰를 한다는 거는 계약하고 비용이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총 51건이 의뢰 계약, 자문 계약을 했고, 이 중에 총 8건이, 실제 수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51건 중에 8건이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성공률이 떨어지느냐. 이거는 이제 사실 저희 민행입사에서 자문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어, 이제 이 관광진흥개발기금의 핵심은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업주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요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요건들을 최종적으로 갖추지 못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그 요건은 뭐 인허가 사항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자금에 대한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공사 기일이 변경됐다거나, 아니면 공사 금액이 증액이 되면서 이 예산을 못 맞춘다는 이런 소요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넣는데 떨어진 거는 한 건도 없고, 사업계획서를 넣으면 당연히 되는데, 결과는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사업 사업 수행을 결과론적으로 하지 못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건이 51건 중에 최종 8건만 실제 본 사업이 진행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금액대는 뭐 적게는 뭐 4억부터 많게는 6, 70억까지 되고요. 또 6, 70억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도 또 연차 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실제로 100억이 넘는 경우도 있고, 최근에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쪽으로 많이 몰릴 수밖에 없는 게, 그,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요소도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이 시설대 시장, 그러니까 시설 자금 시장에서 보통 PF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PF 자금이 묶이면서 시행사들이 이제 PF 자금이 묶이니까 이 관광지등 개발기금으로 눈을 돌리는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진행하면서도 좀 소위 말해서 유명한 풀빌라 프랜차이즈 쪽에서도 자문이 왔고 저희가 또 거기 있는 회장님도 뵙고 또 뭐 강남에 굉장히 유명한 빌라를 짓던 프랜차이즈도 마찬가지 뭐 굉장히 다양하게 봤고 뭐 또 어느 타 지역에 어 굉장히 관광단지 안에 있는 그 전체적인 관리하는 사업체에서도 오셨다 가셨기 때문에 관광진흥개발금이 굉장히 좀 많이 활용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더더욱이
지금 PF 자금 시장이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는 내년도에는 더, 어, 자금이 어렵기 때문에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몰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내용을 보여드리는 것들은 그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종류인데, 뭐 운전자금이야, 뭐 이미 사업을 영위하고 계신 분들을 하는데, 이제 운전자금 같은 경우는 관광협회 중앙회에서 하는데, 비용이 클 경우에는, 뭐, 물론 최대 30억이지만, 비용이 클 경우에는 별도로 평가 과정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평가를 하게 되면 사업계획서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발표평가를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뭐, 요건으로만 하는 건데, 시설자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호텔 등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주로 저희한테 자문한 것들이 호텔, 그다음에 펜션, 그다음에 야영장. 근데 가장 순위는 펜션, 그다음에 야영장, 호텔 순위예요. 그러니까 호텔은 보통 100억 정도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최근에는 이제 마리나 그 선박 쪽으로도 문의가 많이 오고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고 여기 보시면 보통 1금융권에서 많이 취급을 하는데 이 1금융권이 나열됐다고 하도 이 은행이 100%다 아는 건 아니에요. 막상 자금을 진행하다 하게 되다 보면은 은행에서 이런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대해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저희가 또 별도의 자문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충분히 은행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사전에 은행하고 먼저 접점을 그러니까 은행하고 사전에 미팅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참여 가능한지 먼저 확인한 상태에서 할 수 있는데 우선은 자금의 그 형태를 보면은, 최대 150억까지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원된다는 게 지원금의 개념이 아니라 대출인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대출인데 150억까지 되는데 다만 이게 큰 메리트가 뭐냐면, 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기준금리의 최대 0.75%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여기 보시면 돼요. 최대 1.25%까지가 우대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3.5%다라고 가정하면 뭐 1.3%다 빼면은 2.2% 정도, 2.3% 정도 대 이자로 시설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거. 이런 게 진짜 정책 자금인 거죠. 근데 보통 뭐 PF 하면 뭐 10% 넘어가고 이런 상황인데 예를 들어 이렇게 보시면 돼요. 100억을 내가 대출을 받았다. 순수하게. 그럼 기존의 PF는 최소한 10%예요. 그러니까 1년에 10억씩 대출 이자를 내야 되고, 내가 예를 들어서 개인 담보대출을 받았지만 거의 7%대죠. 7%에서 8%대면 100억을 받으면 거의 7억에서 8억을 내야 되는 건데,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쓰게 되면은 100억을 받았을 때 몇 프로? 3.51%에서 1.25%를 최대 우대를 받으면 2억 3천만 내도 되는 거예요. 이 금액만은 어마어마하죠. 100억을 빌렸을 때 PF는 10억이 넘어가고 일반 대출은 가계대출은 7% 정도 되면 무려 이 금액 차이가 얼마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금액을 갚아나가는 게 한 번에 갚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네 상환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보통 이제 저희가 진행하게 되면 보통 12년 거의 가까이 다 하게 돼 있는데 10년, 12년.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균등 상환하면 상관이 없는데 일시 상환한다고 가정했을 때 예를 들어서 100억을 대출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PF로 썼으면은 10억이라 치죠. 예를 들어서 10%가 이자가. 그럼 10년 동안 100억인 거예요. 그런데 관광진흥개발기금 쓰면 2.3%니까 2억 3천씩 10년이면 얼마죠? 23억.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우대금리가 이렇게 적용된다. 그래서 그 관광진흥개발기금 같은 경우는 최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150억 정도가 되는 거죠. 근데 보통 그거는 150억까지 하려면 호텔 정도 되고 펜션과 뭐 각각 야영장 뭐 각각의 형태에 따라 조금씩 좀 다릅니다. 뭐 절차는 보시는 바와 같고요. 근데 물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결과론적으로 이게 사업계획서가 무조건 동반이 되게 돼 있어요. 물론 이제 기본적인 융자 신청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작성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은행에서 평가할 수 있는 또는 문체부에서 평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기존에 뭐 인허가라는 과정에서 있던 사업계획서라든가 아니면 그런 인허가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없었다면 사업계획서를 구성을 해서 내용을 작성을 해야 된다. 이 정도
라고 보시면 되고, 물론 그런 과정 속에서, 어, 준비해야 될 게 굉장히 많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 민행입사에서 사업계획서 다 작성을 해드려요. 필요한 서류만 준비해 주시면 나머지는 저희가 시장조사까지 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어,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또 종류를 좀 볼까요? 보시면요. 네, 여기 보시면 관광진흥개발기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순서 볼게요. 종합여행원부터 콘도, 야영장, 공연장, 뭐 카지노, 뭐 펜션, 한옥체험업. 최근에 한옥체험업도 많이 하고 있어요. 관광 식당도 있고, 그리고 숙박시설,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부터 해서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일단은 대표적 관광 펜션부터 볼까요? 관광 펜션이 37페이지. 예, 여기 보이시죠? 37페이지 관광 펜션인데, 이 관광 펜션 같은 경우는 신청할 때 이런 융자 신청서하고 사업계획서에 들어가죠. 사업계획서. 그리고 건축 허가서 사본. 그리고 편의시설 지정 사본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관광 펜션도 요즘에는 워낙 다양해요. 특히 이제 그 풀빌라를 활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 풀빌라 같은 경우는 풀빌라의 프랜차이즈 회사하고 진짜 점주하고 다이렉트로 해서 직접 그 대출을 활용하셨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이런 관광진흥개발기금 저희가 민행해서 홍보를 하면서 많이 이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해서 서류를 준비해서 작성해서 이제 제출하고 그다음에 문체부에서 최종 사용 승인을 받게 되면은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관광진흥개발, 그 관광 펜션 같은 경우는 이런 내용을 좀 보셔야 될 게, 농어촌 정비법, 그러니까 민박을 신고한 다음에 펜션으로도 전환이 되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농어촌 정비법에 의해서 민박 사업을 신고한 다음에 관광 펜션으로 지정받는 경우에는 최대 한도가 10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요건들을 좀 보시고 준비하셔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준비하시기 어려우시면 저희 행정사법인 민행집사로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텔 한번 볼까요? 최근에 호텔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요. 호텔이 관광 호텔을 보겠습니다. 관광 호텔이 네, 바로 13페이지에 있네요. 네, 호텔 이렇게 보시면은 네, 호텔입니다. 호텔도 마찬가지. 예, 융자 신청서, 그리고 사업기획 승인서, 네, 그다음에 건축허가서 사본, 관광사업자 등록증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사업기획 승인서 같은 경우 호텔 같은 경우는 사실 인허가 사항이거든요. 인허가 사항이에요, 호텔은. 그러면 인허가 때 들어가는 서류도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허가 서류하고 저희한테 주시면은 저희가 그거 기반으로 해서 융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또 백데이터로 붙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드리는데 근데 간혹 이제 뭐 사업계획서 같은 거 없으신 분들도 종종 있어요. 그러면 그럼 이거 시정조사 어떻게 하나요? 뭐 공사비 견적은 어떻게 뽑는데 일단 견적가액은 본인들이 이제 뽑으셔야 되는 거 사업주께서 사업계획서나 시장조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해드립니다. 시장조사나 이런 부분들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용만, 어쨌든 허가서나 이런 내용, 기본 내용만 저희한테 견적서고 주시면은 저희가 그 시장조사까지 다 해서 작성해드리니까, 음, 그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신청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뭐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고 이 정도만 설명드리고 일단은 2023년도 거는 이제 올해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공식적으로 끝났고 2024년도께 아마 12월 아마 12월 25일 이 주에 아마 나올 겁니다. 통상적으로. 이게 통상적인 거예요. 항상 마지막 주에 나오기 때문에 미리 좀 준비하셔야 되고, 저희 예상으로는 2023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 조기 소진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지금 PF 아까 말씀드렸죠. PF 시장 막히면서 관광진흥개발 시장으로 눈이 뜨고 저희가 지금 그런 시행사들 자문 몇 군데 하고 있거든요. 다 굵직굵직한 데입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고, 통상적으로 미리 좀 준비하려면 11월 정도에는 어느 정도 은행도 컨택을 해놓고 다 준비해 놓은 상태에서 12월 달에 공고문이 뜨면 바로 은행하고 해서 신청하는 그런 형태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튜브로만 할 건 아니고 이 관련된 내용으로 11월 중으로 서울 저희 이제 대전 본점하고 서울 사무소 이 두 군데 뭐 부산까지는 좀 죄송하지만 어렵고 서울하고 부산 해서 일정을 잡아서 저희 블로그에다가 공지해 드릴 거예요. 블로그 홈페이지 공지해 드릴 테니까 그 해당되는 날짜에 신청하셔서 오셔서 전체적인 내용을 들으시고 현장에서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할 거고 그 관광진흥개발기금 사업 설명회 때는 제가 직접 할 거기 때문에 그냥 가급적이면 방문하셔서 어, 강의 들으시고 강의라기보다도 일정하고 그다음 내용 한번 숙지하시고 그다음에 상담 받으시고 어, 업무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